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구역에 미친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외쳤던 새언니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댓글들이 많아서 몸둘 바를 몰랐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는 글 솜씨인데 다시 한번 이불을 원하신다고 해주셨던 분들, 님들은 센스쟁이.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 복 많이 받으실 분들로 당첨되셨습니다. 못돼 먹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갈 복들이 모두 님들께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기대를 해달라고 설레발을 떨어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럼 두 번째 아가씨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저의 휘황찬란했던 오지랖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는 당시 오래전부터 연애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인상이 솔직히 말해서 좀 새님 같아서 저는 별로였긴 한데, 저도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기에 말할 주제는 솔직히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 새님과 점차 결혼 이야기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또 한 번 저를 뒤흔들어 놓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우선 그 새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아가씨와 비슷한 사람이긴 했어요. 순하고 세상 착하고. 그런데 아가씨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아가씨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는 반면 그 새님은 자기 엄마에게 휘둘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가 착하면 현모양처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남자들이 착하면 혹시 마마보이 아니야? 라고 솔직히 의심을 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새님은 마마보이였던 거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새님을 새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으니 이제부턴 남친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귀는 소중하니까요. 암튼 마마보이여도 좋다 이겁니다. 자기 엄마 귀한 줄 알고 자기 엄마와 의논하고 자기 엄마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 다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남친은 자기 엄마에게 휘둘려도 너무 휘둘렸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의 성격이 대단했다는 거였습니다. 왜 마마보이 엄마들은 다 그렇게 기세고 얼토당토한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마치 세상 모든 마마보이 엄마들이 짠 것처럼 말이죠. 아가씨의 결혼 이야기가 서서히 무르익어갈 때 시어머니가 하루는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시겁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원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말하기 뭐하니 돌려서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때도 솔직한 제 마음이 다 들통나긴 했었네요.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말이야. 내가 너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 같이 살자고 했으면 우리 아가는 어찌 했을까? 같이 살았을까?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 요즘 며느리니까 그리고 너는 아주 많이 솔직한 애니까 가감없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저 정말 놀랐었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뭐지? 지금 합가를 원하시는 건가? 아, 어머니 좋은 분이긴 한데 그리고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물어보는 거지? 아, 정말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뿐만 아니라 제 생각이 입 밖으로도 튀어나오게 되었죠. 네? 어머, 깜짝이야. 어머니, 저 어머니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시집살이 시키실 분 아니라는 거 잘 아는데 어머니도 제 성격 아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할게요. 어머니 물음에 제 대답은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결혼할 때 합가를 원했다면 죄송하지만 아마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 요즘 여자들 다 그렇고요. 혹시 저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어머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말아주세요. 아주 솔직한 심정이었죠. 좋은 시어머니시고 단아하고 조용한 분이시긴 했지만 한 집안에서 함께 지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약간의 기겁을 하면서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절대로 저와는 사실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왠지 속마음이 까발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말 며느리란.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면 이렇게 선을 못 지키고 위험하게 넘나들게 된다니까요. 순간 제 입방정을 원망했고 반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냐고 말이죠. 한참 뜸을 들으시다가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어머니나 아가씨는 그렇게 피부치들에게 당했으면서 이젠 남한테까지 호구를 잡히려고 드는 것일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아가씨와 그 남자친구의 결혼 과정 중에 있는 일이었었는데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절대로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 시어머니 입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딸아이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거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계속 남자친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결혼을 하면 바로 합가를 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 한 2년 정도 합가를 한 뒤 분가를 하라고 말이지.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딸은 영 석연찮아하는 것 같긴 해. 그래도 걔도 요즘 여자애인데 결혼하자마자 시부모 모시고 한 집에 산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니? 내키진 않아 하는데 너도 걔 성격 잘 알겠지만 어디 싫은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애니?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잖아.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하면 웃으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의 생각을 한번 물어본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이지. 합가를 할 수밖에 없는 지대한 이유가 있다면 해야죠. 뭐 자립심이 아예 없어서 가게 경제를 꾸릴 수가 없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잠시 부모님에게 의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 시대 경제력만 봐도 아가씨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선까지는 해줄 그럴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아가씨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합가라니? 왜 합가를 해야 하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시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뭔 이유 없이? 합가라는 것이 장난도 아니고 무턱대고 결혼하면 바로 합가하고 2년 뒤에 분가를 해라? 이건 분명히 남자친구 측에서 강짜를 부리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렸었죠. 남자친구가 마마보이라고. 그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이 뒤에서 가진 술수를 다 쓰면서 자기 아들 끼고 살고 싶어 이런 계략을 펼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마음대로 휘저으며 살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 아가씨 만나도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딱불을 칠해놓은 것도 아닌데 말을 못하는 것인지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호구노로 포함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 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 동생이었으면 뒤통수 한 대 맞고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아, 어머니. 솔직히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아니어도 옛날 분이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건 다 피하고 싶어하는 며느리 심정 아닐까요? 왜 싫다고 말을 못해요? 아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둘이서 잘 시작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건데요? 그 샌님, 처음부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지금 그 엄마라는 사람한테 꽉 잡혀서 아가씨한테 요상한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끝장나게 잘 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거절을 못하는 아가씨한테도 단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게 물어보시는 거면 아가씨가 거절했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 좀 제가 나서 볼까요? 허락받고 나선 겁니다. 절대로 저는 허락 없이 오지랖을 떠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을 망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는 아가씨가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 정도만 마련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엔 일이 꼬여버렸지만서도요. 저는 아가씨와 심도 있게 대화를 했고 결론은 아가씨도 합가는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답답이들. 그래서 저는 아가씨와 함께 그 남자친구를 만났고 제가 대신해서 입에 풀을 칠해버린 아가씨를 위해서 그 남자친구에게 합가 거절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님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자기 엄마는 아가씨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찬성의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싫다 말을 하면 어찌 나올지 모르니 바로 물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이놈은 뭐 사사건건 지 엄마한테 물어볼 작자네. 이런 놈이 뭐가 좋아서 아가씨는 지금껏 만났고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 없는 남자친구는 바로 아가씨와 제 앞에서 지 엄마한테 쪼르르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세연이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세연이란 사람이 합가는 아니라고 한다. 우리 시댁 식구들의 입이 좀 무거워서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팔랑팔랑 가벼운 입을 가진 세연이란 사람이 대신 말을 하는 건데 며느리 입장에서 합가는 절대 반대다. 타당한 이유 없이 합가를 요구하는 건 부당한 것이다. 조잘조잘 잘도 떠들어대더라고요. 이르는 것처럼 말이죠. 어찌나 볼썽사납고 새님 같던지. 그 엄마라는 사람 목청 아주 대단하대요.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 전화기를 뚫고 나와서 잡아먹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막말을 하더라고요. 세연이란 사람이 뭔데 나서냐는 거였습니다.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저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달린 것처럼 두 개의 귀가 있거든요. 그 두 개의 귀로 남자친구의 엄마가 하는 말들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가씨도 물론 두 개의 귀가 달려 있겠죠. 둘 다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같이 살 거 아니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꼴리는 집안 절대로 아닌데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냐고. 엄마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앞에서 저는 아가씨 눈치를 살피던 남자친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화를 내니까 무서워서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난 뒤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더군요. 매우 친절하게 말이죠. 엄마가 그러는데 합가 안 할 거면 결혼 없던 걸로 하재. 엄마한테 지금 장난하냐고 화가 잔뜩 났어. 그런데 자기야, 걱정은 마라. 엄마가 헤어지라는 말은 안 했거든. 결혼만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우리 계속 만날 순 있어. 우리 엄마 엄청 무서운 거 자기도 알잖아. 암튼 엄마가 얼른 들어오라고 해서 나 지금 들어가 봐야 하거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가 이따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 받아. 우리 엄마 전화 안 받으면 정말 화 많이 내거든. 이런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마마 보이인 건 알았지만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남자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관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행동인지 말이죠. 결혼은 못하지만 계속 교제는 할 수 있다뇨.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자가 한심하니까 아가씨까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만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너무 썽이 난 나머지 그 남자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관두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결혼은 관두고 교제만 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관두는 이유가 합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아, 아가씨, 얼른 일어나요. 내가 나서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이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 엄마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요. 우리도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그리고 결혼 엎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무슨 교제는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휴, 마마보이다 못해 아예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네. 그날 저녁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 저 이렇게 넷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결혼 하지 말자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일이 나왔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합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말이죠. 그냥 끌려가기만 하니까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가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기서도 벙쪘던 게 아가씨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저장을 해 놓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 전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잔뜩 설거지하고 오고 김장하고 오는 그런 여자분들. 우리 아가씨가 그럴 사람이었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아가씨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사람이었기에 저는 눈짓 손짓으로 스피커폰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고
처음 말귀를 못 알아먹던 아가씨는 혼자 그 엄마라는 사람을 감당하다가 결국 제게 전화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한 해 만에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바로 저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며느리란 것이 톡 하고 튀어나와서 찬물을 끼얹어 대니 얼마나 제가 얄미웠겠어요. 얄미운 것보단 아마 모두 자기 말에 복종을 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기를 눌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따위 올드한 기에 눌릴 제가 아니었죠. 그 엄마라는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블라블라였습니다. 거론하기도 귀찮고 쓸데없는 말이었거든요. 뭐 처음부터 아가씨가 원하는 바였다. 같이 살고 싶어 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사이는 매우 좋은 편이다. 어쩌면 며느리인 저보다 자기들이 아가씨와 더 정을 나누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합가를 원하는 것이고 아가씨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이 다 거슬렸지만 더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들 나서지 않고 있는데 왜 며느리가 나서서 이러는 거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땡땡이가 며느리를 닮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조신하고 침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인데 며느리가 우리 땡땡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해요. 결혼을 더 서둘러야겠습니다. 우린 땡땡이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아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의 집안 사정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건 옳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우리 땡땡이 흔드세요. 알겠어요? 며느리니까 나서죠. 저는 이 집안의 식구인데 우리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순하고 착해 빠져서 사람들의 단점을 잘 못 보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지랖 떨면서 나서면서 말리고 들 수밖에 없어요. 저기요, 우리 아가씨 그만 흔드세요. 흔들고 쥐고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뇨. 그런 걸 원하면 말 잘 듣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세요. 아, 이미 있나? 아드님, 엄마 말 엄청 잘 듣는 것 같던데. 하나로 모자라요? 그래서 더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합가를 한다고 해서 혼수 준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없던데. 아이고, 이번 참에 집 가구랑 가전을 싹 다 새 걸로 바꾸려고 하셨나 보네. 우리 아가씨의 혼수로 말이죠. 그럼 같이 산다는 이유로 생활비 각출하자 할 것이고 우리 집에서 사니 니들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라면서 돈을 점점 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알면서. 게다가 말 잘 듣고 착하고 공손한 우리 아가씨한테 강요하겠죠.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빨래도 해라, 청소도 해라, 밥도 해라. 우리 아들은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면서 며느리 대접받고 살 것이고 남편이란 사람은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자기 부모한테 대리효도 시키면서 흡족해 할 것이고 이보세요. 지금 누구를 종년 취급하려고 드는 거예요? 합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 잘 듣는 거 좋아하네. 합가하면 당신들만 이득이지 우리 아가씨한테는 하나 득될 거 없는데? 이건 우리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가짱게 보니까 얼른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니가 지금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지금 아들 가진 유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요즘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인 줄 아세요? 아껴준다고요? 우리 아가씨 충분히 지금 사랑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멀쩡한 사람을 애정 결핍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드님이나 더 아껴주세요. 남의 자식 아껴줄 생각 말고. 저희 이미 결론됐습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가씨의 앞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하고도 헤어질 거예요. 더 좋은 남자 만나도 되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남자 만나도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가씨거든요. 우리 식구들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좀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수은아 우리 스택 식구들이랑 다르게 완전 싸움닭이라서 괜히 잘못 걸렸다가는 봉변 당하십니다. 이후에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간단하게 쌩까는 형식으로 물리치긴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아가씨도 그 남친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진 않았다는 진심을 알게 되어서였답니다. 헤어질 이유가 없었기에 헤어지지 않았던 거였고, 결혼을 할 시기가 왔으니 순리대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지 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아가씨는 아직 남친은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고 순종적이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의 있고, 게다가 저희 시댁 식구들도 정말 순하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시댁과 비슷한 집안의 사람과 아가씨가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이 각박한 세상에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천연 기념물 같은 우리 시댁 식구들, 어디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중매 좀 서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아가씨가 엮여야 제가 더 이상 해결사 역할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전까진 열심히 휘젓고 다녀야겠죠? 그 전까지는 제가 시댁 식구들 지켜야 되겠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